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겠죠. 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인다. 세포들이 모이면은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은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있으면 이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큰 단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기관들은 이제 조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기관 자체의 어떠한 형태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와닿을 텐데, 예를 들어서 뇌, 아니면 간, 아니면 식물에서의 잎, 아니면은 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관들이 합쳐지게 되면 개체가 되죠. 그래서 이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다. 여러 기관들도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동물체의 구성 단계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볼 거예요. 이 둘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동물체를 먼저 봐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다. 그리고 비슷한 세포들이 많이 모인 게 조직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다. 그리고 기관은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심장, 간, 폐, 뇌같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기관이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파트인데 사람에는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공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거는 소화계죠. 네, 소화계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위, 장, 쓸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다 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소화계가 된다. 다른 예시로는 뭐 신경계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계가 모이게 되면 개체로서 이제 거듭난다.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식물체를 볼게요.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직. 그리고 식물에서는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직계가 있어요. 아직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진 않지만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조직계들이 모여져서 기관이 됩니다. 기관. 식물의 기관은 잎, 줄기, 뿌리, 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된다. 방금 우리가 봤듯이 동물체에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체에는 조직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보면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세포엔 존재하는 게 바로 액포랑 엽록체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엽록체와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동물에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포는 지금 그림에서는 식물세포에만 있지만 동물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서는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밑에 핵부터 볼게요. 네, 일단 핵은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다. 네, 그림을 보면 핵이 크기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핵막을 가지고 있다. 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어디였죠? 바로 DNA였죠. 그래서 DNA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할지 이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리보솜을 볼게요. 리보솜은 지금 그림에서 이 소포체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이 점들이에요. 이 점들이 리보솜이죠. 그래서 이 리보솜이 뭐냐? 리보솜은 DNA에서 유전 정보를 이제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막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리보솜에서 막이 없는 거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소포체를 볼게요. 소포체는 핵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고,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준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부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질을 합성하고 핵막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골지체를 볼 건데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전달받았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들을 막으로 써서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골지체와 소포체가 많이 헷갈릴 텐데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 소포체의 경우에는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골지체 같은 경우는 다 띄엄띄엄 띄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이제 액포를 볼게요. 액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색소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식물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으로 세포막. 세포막은 이제 세포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그냥 막이죠.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준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으로 세포벽을 볼게요. 세포벽은 이제 식물세포에만 있는 특징이죠.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다. 네, 그림을 보면 세포벽이 딱 봐도 되게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피부를 누르면은 잘 들어가죠. 그리고 막 변형이 일어나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고 식물의 모습이 변형이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세포벽이 세포막을 이제 단단하게 잡아줘서 부피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볼게요. 엽록체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에요. 식물에만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세포에 둘 다 있다. 그리고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하는 식 정도는 알아가면 좋은데요. 근데 엽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죠. 식물세포에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동물이 그 양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먹고 산소를 공급받음으로써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로 생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노폐물로 이제 CO2와 H2O를 내뿜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까지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파트의 핵심은 동식물의 차이점을 잘 아는 것이니까 그거에 잘 유의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